카톡 검열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그 자유에 대한 완전히 이건 강한 도전이거든요. 이건 민주를 떠드는 자유민주주의를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자유는 없고 그냥 인민민주주의를 떠들고 싶은가 봐요. 감시에 대해서 계속 염려를 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도 최근에 이제 계엄이나 탄핵 절차 같은 게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또 현역 북한군으로 복무를 하다가 탈북한 성현 씨는 낯설었을 것 같은데 더 낯설었을 것 같은데 최근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참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예. 저기 이제 앞서서 뭔가 민주 파출소 뭐 그런 이야기랑 그렇죠. 예. 네. 좀 잘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잘 만들어 온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행할 때 그걸 집행할 때 기준이 명확해야죠. 예. 그 머리 뽀글뽀글하는 아저씨가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머리 뽀글뽀글 하시면은 누구? 그거 있잖아요. 그 저기 사자머리 하고 나오는 그 아저씨. 예. 그 아저씨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대상 예. 가야 될 것 같다는 이게 공장 하시는 분. 네. 예. 여기에서 보면 참 그 계엄과 관련된 가짜 뉴스가 진짜 엄청 많죠. 네. 많고 심지어 대형 언론사들 자체가 뉴스를 하는 거 보면 저게 어디 노동당 방송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까지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전국이고 또 많은 국민분들께서도 참 이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저야 뭐 북한에서 계엄 세제곱 같은 그런 곳 살다 왔으니까 여기서 아무리 계엄을 뭐 진짜 그 어떤 시대에 했던 계엄도 네. 저에게는 그냥 뭐 꽃밭이죠 그거. 알겠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북한에 비하면 꽃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가짜 뉴스나 이런 부분들도 적용을 잘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 계엄 이후에 보도가 쏟아질 당시에 북한군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가짜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 암살조가 유력 정치인을 사살하고 북한군 소행으로 위장하려 했다.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북한군 소행으로 몰아가려 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현역 북한군 복무 중에 귀순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에서 북한 군복을 입고 정치인을 사살한다는 거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뭐 진짜 많은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런 명령을 받으면 따를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네. 그걸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면 저 사람들이 따를 거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군복 입고 서울에서 돌아다니면 북한 군복 입고 돌아다니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자체가 네. 네. 있어서도 안 되고요. 네.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있을 수도 없다. 네. 본인 귀순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뭐 입고 오셨어요? 저는 사복을 입고 왔죠. 사복. 심지어 북한군에서 귀순한 사람도 사복을 입고 왔는데 이건 무슨 허위 가짜 뉴스라고 지금 뭐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인데 북한 군복을 입고 이제 서울에서 정치인을 사살하려고 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겠네요. 네, 황당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이게 예. 그 요즘에 우리 K-팝이 뭐 K 드라마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다 보니까 네. 저기 언론사에서 어디 뭐 작가를 섭외해가지고 기사를 쓰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도 들거든요. 예. 네, 참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말을 워낙 재밌게 하셔갖고 제가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웃음이 막 나오네요. 네, 야당인데 이른바 이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를 했습니다. 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외환 혐의를 추가를 했습니다.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뭐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등등 해가지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뭐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다라고 해서 이제 수사 대상으로 적었는데 이거 대부분 북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의원님 이거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게 저는 방금 성현 씨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은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6.25 때 그 김일성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남한이 쳐들어왔다 그랬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반격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대북 확성기라든지 이런 게 왜 생겼습니까? 당시에 몇 년 전에 그 김정은 그 북한 정부가 김정은이가 그
개성에 있는 우리가 같이 세웠던 그런 어떤 남북 교류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런 걸 폭발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어떤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들어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특히 이제 전방에 배치된 북한군에게 어떤 심리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대북 확성기를 이제 쓰게 된 거죠. 물론 또 그 말고도 북한이 계속해서 어떤 탄도미사일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수단을 한 건데 그 대북 확성기 때문에 이걸 마치 우리가 그 북한하고 어떤 전쟁을 하는 그런 어떤 외환 어떤 유치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그 대북 그 전단만 하더라도 그 과거에 그 김여정이가 하지 마라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민주당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위헌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서 그 우리 그 탈북 민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뿌리는 이것도 또 북한이 가장 싫어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 때문에 또 그 외환 유치라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 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외환 유치의 어떤 명분으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북한 어떤 주장에 동조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현 씨도 대북 전단 보고 탈북했잖아요. 그 대북 전단이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네. 이거를 특검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이게 대북 전단 보내는 거나 또는 예. 어떤 방송하는 것이 이게 심리전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한반도 전역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대로 한반도 영토 내에서 예. 그 인민들에게 전반적인 민주화를 하려는 준비거든요, 이게. 예. 그 민주화를 이걸 막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북한 사람들 이 과반수의 청년들 총 들고 우리를 향해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김정은 세뇌를 그냥 그대로 받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어떤 전쟁이라든가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그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한테 덤벼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미리미리 그 사람들을 이런 정신적으로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됐어. 이런 걸 우리가 깨우쳐주는 방송인데 그걸 외환죄라고 하면은 이게 어불성설이죠. 이게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특검에서 다루고 또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군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대통령실이건 뭐 국방부건 또 압수수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 군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김정은이 좋아하겠네. 아 그렇죠. 이게 대놓고 와가지고 저기 국군의 그 요직에 있는 그 장성들 불러다가 막 그냥 묻지 말아야 될 질문도 막 하고 그리고 그걸 막 캐묻잖아요. 그때 뭐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어떤 정보가 나오면 이게 북한으로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유익한 정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도 그 관저가 이제 군사 보안 구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 관저도 근데 찍어갖고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이것도 북한에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헬기 띄워가지고 막 찍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굳이 간첩을 파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 똑같이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노출하고 이러는데 간첩 파견할 이유가 있어요. 아 그게 간첩이죠. 아 그게 예 생각해 보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해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은 김정은이가 머무는 관저를 관저에 있던 정보를 그냥 지금 우리가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중요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김정은이 관저 관련된 주변에 있던 정보를 다 주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MBC라든지 그 JTBC가 이 그 헬기를 띄워가지고 대통령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완전히 그 공관처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한미 연합사가 다 있는 그곳을 그냥 뭐 촬영해서 줬다? 이거는 엄청난 이적죄가 되는 거죠. 진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북한에서 그냥 김정은 관저나 아니면은 김정은 옆에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경호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다 그냥 생방송을 해주면 그것만큼 고마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참 이런 현실인데 또 민주당이 이제 특검 법안을 보니까 수사 대상으로 해외 분쟁 지역 파병도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역시 특검으로 내란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즉 이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파병 의혹인데 이것도 전투병 파병하겠다는 게 아니라 분석단을 보낸다 만다 이런 방안 정도 언급이 됐고 보내지도 않았잖아요. 그마저도 파견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북한군이 수천 명 파병된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에서 분석 인력을 보내는 거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아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 군들이 이제 그 수천 명 거의 뭐 4천 명이 죽거나 지금 다쳤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2명이 지금 생포됐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어떤 북한군의 어떤 동향에 대해서 우리 군이 긴밀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북한군을 생포했을 때 같이 뭐 신문에 참여를 한다든지 혹은 또 북한군이 좀 기순을 하기 위해서 같이 우크라이나 군과 이제 그 선전전에 동참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저는 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전투병을 파병을 하듯이 생각을 하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말로 저는 북한의 입장에 저는 동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관련된 어떤 사람들 전문가들을 우크라이나에 지금 이제 파병이라보다도 파견을 못 하고 있으니까 파견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어떤 북한이라든지 북한군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관련된 지금 정보가 지금 거의 지금 없잖아요. 이게 참 큰일인 거죠 지금. 그 현지에서 지금 이제 전투 경험을 쌓고 있는데 북한군은 전투 경험을 쌓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보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우크라이나전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2명 영상 우크라이나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영상 짧게 먼저 한번 보고 오실게요. 짧게 한 10초, 20초 정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아? 넌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어. 우크라이나 상대로 싸우는 거 알고 있었지? 몰랐어? 그러면 여기 지휘관들 모자는 뭐라고 그랬어?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북한의 가족들이 없어? 있어?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아? 그러면 전선에는 1월 그 3일부터만 있었던 거야? 1월 3일부터. 이게 영상 보셨습니다. 그 20살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턱을 다친 그 군인은 26살 정도고 왼쪽에 이제 좀 더 어려 보이는 그 병사는 20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 참 20살 병사가 북한군 병사가 아무리 우리에게는 뭐 적군이지만 우크라이나까지 와가지고 좀 생포가 돼서 이런 장면을 보는 게 참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뭐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냐 이렇게 말하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좋은가요? 라고 묻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아냐? 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걸 알고 있었어 라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가로젓고 지휘관들은 누구와 싸운다고 했느냐는 물음에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러시아 전선에 데려갈 때는 뭐 작업 간다거나 훈련 간다고 데려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전장 상황에서 딱 붙었다면 훈련이라고 해도 그 군인들이 실제 믿는 군인들은 이게 좀 지각이 좀 떨어지는 군인들일 수밖에 없고요. 실제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러겠네. 그리고 저게 쟤네 진짜 거기에 전장에 파견했을 때는 무조건 적에게 포로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지침이거든요. 네, 근데 쟤네가 지금 포로가 어쩌저쩌 됐는데 적에게 절대 포로되지 말고 만약에 포로되는 있으면 자폭해서 죽어라 하는 안 게. 그래도 그 얘기를 제가 들으려고 그랬는데 국정원에서 파병 북한군 300명이 사망하고 2,700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에서 장군님이라고 외치면서 자결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또 전사자 메모에서요. 생포 이전에 자폭 자결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부모도 아니고 왜 장군님 외치면서 왜 죽는 거고 왜 자폭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너무도 다른 문화에서 살아서 그래요. 다른 걸 본 게 없어요. 어린애들이 이제 강에 나가서 뛰어놀잖아요. 강에 막 뛰어들면서 그때 뭐 저 김정은 장군 만세 하면서도 뛰어들고 그래요. 어렸을 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쭉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영화나 뭐 어떤 드라마, 연속극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는 다 수리탄 터져서 죽어요. 이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그렇게 죽지 않으면 상당히 뭔가 좀 수치스럽거나 또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북한 군대 자체의 그 군인의 임무가 있는데 군인의 임무 8번째인가 제 기억에 8번째인가
적에게 절대로 포로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어요. 아 임무에 포로되지 마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포로가 나타나기 전에 생기기 전에 네.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를 잡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다 하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포로를 잡은 것 자체가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의원님 이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북한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김일성 일가가 거의 이제 유사 종교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뭐 공산주의들 취하고 있지만 또 거기다가 그 주체 사상을 기반한 어떤 유사 종교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김일성 일가가 3대째 계속해서 북한을 좀 지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에서 가장 어떤 지배 주체 세력이 결국은 이제 당과 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군을 이제 장악하고 사상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철저한 어떤 포로도 되지 말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저는 참 이 같은 어떤 동포로서 너무 안타까운 게 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국은 이제 김정은 일가의 어떻게 보면 좀 돈벌이 수단 네. 또는 러시아로부터 어떤 군사 어떤 기술 획득 수단으로서 정말 그 이국 만리에서 개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좀 진짜 통일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북한 인민들이 외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수단이 지금 대북 전단이고 또 뭐 대북 확성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획기적으로 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은 위성 통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많이 지금 이제 휴대폰이 지금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예.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철저하게 외국하고 통신하는 어떤 그런 걸 통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통제가 어느 순간 풀릴 수밖에 없다. 왜? 이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어떤 위성 통신이 자유스럽게 된다면 그걸 그렇죠. 다 인위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시간이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참 이게 1인 존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1인 존엄 체제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은데 뭐 어떤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 정치권도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생포된 북한군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 없이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는 공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 준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은 없었고 영웅으로 우대한다라고 공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돈 안 주고 너는 이제 돌아오면 인민 영웅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돈을 받고 팔려간다는 거는 이거는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걸로 배웠거든요. 아 예, 네. 그 돈 받고 싸우는 거는 오직 제국주의 군대라고 막 그렇게만 배웠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사람들도 너 가서 돈 얼마 줄 거야 하면 살짝 뭐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너 돈보다 그 영웅 줄게. 예. 이게 북한 체제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영웅이 되면 뭐 나아지는 게 있나요? 아, 그런 건 없죠. 아 그런 건 뭐 없어요. 영웅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아 영웅이 많아지겠네요 이번에. 영웅이 많아질 것 같은데 현지에서 이제 북한군이 소모전에 투입이 많이 돼서 병력 손실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뭐 지뢰 위치를 파악하는 용으로 북한군을 활용하거나 또 북한군이 또 무인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총알바지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지뢰 탐지기로 북한군을 사실상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3-4m 간격으로 떨어져서 한 줄로 지뢰 매설 지역을 향해서 걸어가고 거기서 지뢰가 폭발해서 사상자가 발생하면 또 뒷줄에 있던 병사가 그거를 이제 메우는 방식으로 지뢰밭을 통과한다는 건데 안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그 뉴스에 대해서는 살짝 의심을 합니다. 아, 그건 좀 의심을 한다. 예. 아무리 뭐 북한이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 그거는 너무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네, 무식한 방법이고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측에서나 또 뭐 저쪽에다 북한 측의 심리전의 일환으로 써먹기 위한 그런 뭐 뉴스처럼 들리네요. 예, 그거는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고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포로 맞교환을 하게 된다면 이 생포된 병사들이 북한으로 가게 될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생포된 병사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로 맞교환을 한다면 그 생포된 병사들이 북한으로 가게 될 것 같긴 한데 뭐 국정원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귀순을 요청한다면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부상을 일단 당했고 이미 얼굴이 다 드러났는데 전 세계에 드러났는데 과연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네, 이제 그 군인들이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기가 절대로 포로되지 말라고 했는데 포로는 이미 된 상태고요. 그렇죠. 네, 안 돌아가자고 하니 지금 얼굴은 다 드러나가지고 뭐 변절자의 감투를 쓸 것 같고, 예. 네, 지금 상당히 그 모호한 위치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신문하는 그 영상을 보니까 네. 국정원에서 파견된 사람인지 살짝 의심스러워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처음 넘어왔을 때 예. 저에게 쓰는 용어가 예. 선생님이었어요. 아. 네, 선생님 이렇게 쓰거든요. 절대 말을 놓지 않아요. 말을 놓지 않는 데서 이 사회가 뭐지? 이렇게 뭔가 싹 녹는 거죠. 선생님이라는 말을 언제 들어봤겠어요? 야 그러네. 예. 네. 근데 저기서 상당히 그 과격하게 이렇게 대하더라고요. 반말로 이제 네, 너 반말로. 보고 싶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아마도 뭐 국정원에 새로 입사한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 친구들이 이제 잡힌 사람들이 군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위압감 같은 거를 느낀다거나 다른 세계에 대해서 그러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데 쭉 세계를 보여주면 네. 다른 세계는 이렇게 살아가 하면 돌아갈 생각이 1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저 영상은 국정원에서 이제 북한군 포로들을 생포 해서 뭐 신문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신문을 이제 한 영상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포로 교환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포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북한군이 포로 교환에 절대 응하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포로 교환이 이제 몇백 명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아조우 연대라는 우크라이나 연대 즉 이제 마리우폴 제철소에서 마지막까지 한간 그 800명 교환한 뭐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포로 교환은 절대로 일어날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게 사실 뭐 제네바 협약이고 뭐고 막 있지만 북한에서는 약간 이런 거 인정하지 않을 것 인정하지 같아요. 않죠. 예, 그래서 포로 협 군복무 하는 동안 제네바 협약 들어본 적도 없어요. 포로라는 게 있을 수가 하긴 이제 포로로 잡히면은 그때 이제 자결하라 자폭하라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더더욱 그러겠네요. 예. 그 북한에 민족과 운명이라는 다부작 예술 영화가 있어요. 시리즈가. 민족과 운명. 예. 네. 그 중에 다부작의 노동계급 이제 시리즈. 네, 노동계급 편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예.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6.25 전쟁 때 국군에 포로됐다가 예. 돌아가서 다시 북한에서 일하는 영화거든요. 아, 그런데 상당히 많이 그 정신적인 시련을 겪어요. 예. 그러니까 포로를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포로됐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예. 그걸 본 사람들이라면 북한에 돌아가는 게 상당히 좀 어렵긴 하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 희망에 따라서 제3국행을 추진할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한국에 오지 않는다면 어디 갈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인 북한군의 입장에서. 네, 어디 저기 유럽에 뭐 영국 같은 데 가면 좋겠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게 하네요. 본인은 처음 이거 봤을 때 어땠어요? 영상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아, 참 뭐 저도 저 나이 때면 네. 아마 잡히지 않고 자폭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좀 이게 똘똘한 것 같진 않아요. 딱 보면 예. 그 느낌이 있잖아요. 군대에서 딱 그 하면 이게 좀 눈이 좀 이렇게 살짝 삐걱삐걱한 네. 그런 타입의 친구들 같은데 앞으로의 판단은 좀 현명하게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지금 애초에 보도는 이제 그 북한 폭풍군단, 네. 폭풍군단을 이제 파견했다고 이제 보도 났는데 방금 성현 씨도 얘기했지만 과연 북한이 폭풍군단을 파견했을까? 네. 폭풍군단은 어떤 특전 어떤 작전을 위한 어떤 특수부대인데 네. 이곳은 완전히 이제 개활지고 그래서 뭐 특수 훈련을 받은 어떤 그런 어떤 군단의 어떤 필요성이 사실상 없는 지역인데 과연 폭풍 군단을 파견했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 러시아에 가서 건설을 하지 않는다면 네. 총을 쏴야 될 군인들을 보낸다면 폭풍군단밖에 보낼 애들이 없어요. 근데 폭풍이라 하기에는 너무 폭풍같이 생기지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더 처참하니까 아, 그래요? 하거든요. 아. 걔네 전장에 나면 싸움 제대로 못해요. 네. 폭풍 군단 말고 다른 부대를 파견했을 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양 상태도 안 좋거든요. 1년에 총탄을 뭐 어떤 때는 한 발도 못 쏘는 애들이 있어요. 북한군 전군 평균 냈을 때 한 6발 정도 쏠 거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탄 훈련을 못 한다. 네. 그러니까 나름
러시아에 가서 대외적인 북한의 그런 얼굴이 가서 싸워야 되는데 얼굴을 내걸고 그런데 너무 그 일반 병들을 보내면 얘네는 그냥 다 전멸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폭풍군단이라는 이름은 아주 진짜 훌륭한 뭐 싸움 할 것 같은 군인들을 보냈는데 얘네조차도 실력이 이렇게 높진 않은 거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현역 북한군 복무 중에 귀순한 지금 2030이잖아요. 이제 서울에 2030이 됐는데 이번에 카톡 검열 논란 이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예. 저게 개구리를 죽일 때 저게 찬물에다 넣고 불을 때는 그런 시도를 하고 그럼 예. 개구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다고 튀어나오지도 못하고 예. 이 카톡 검열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그 자유에 대한 완전히 이건 강한 도전이거든요. 이건 좀 먹는 거죠, 좀 먹는 거. 예. 네, 민주를 떠드는 자유민주주의를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자유는 없고 그냥 인민민주주의를 떠들고 싶은가 봐요. 네. 엄청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개구리를 천천히 삶아서 죽인다. 그 부분이 저는 인상 깊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현역 북한군 출신 탈북민 유성현 씨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성현 씨 보니까 어떤 생각? 예, 우리 성현 씨 그 저기 제가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최근에 그 탈북의 주 루트가 과거에는 크게 보면 이제 휴전선을 통해서 직접 루트가 있고 또 이제 중국이라든지 경유해서 하는 루트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을 경유하는 루트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중국 공안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예를 들면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 이게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어떤 그 공안증 어떤 가짜 유조증을 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시 가지고 이제 중국 대륙을 뭐 버스라든지 이런 차로 횡단할 때 검문 검색 때문에 많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분석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 분석을 할 법합니다. 네, 그런 분석을 할 법하고 제가 만약에 지금 북한에서 다시 한국으로 온다면 저는 중국으로 해서 올 겁니다. 네, 중국으로 해서 올 거고 중국이 뭐 감시망이 북한의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그래요? 예. 사람을 엄청 조이는 사회는 아니죠. 북한이 엄청 조이지. 네, 북한에서도 이제 이게 바다로 오거나 예. 그리고 DMZ를 넘어온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고 뭐 가서 살 수 있다는 확률 자체가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통해서 좀 알면 압록강만 탁 넘으면 그 초소를 안 돌아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 예. 루트를 알면. 그래서 앞으로 뭐 탈북이 중국을 통해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점점 가면서 북한이 국경을 더 꽉 조이고 그리고 중국 측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면 예. 다시 보내려고 자꾸 시도를 하기 때문에요.